같이. 네, 음악 민수 같이입니다. 1부 일본 여성 아이돌의 역사를 알아보자. 먼저 이제 아이돌의 역사를 알아보려면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이돌이 나라마다 약간 정의가 다른데 제가 알기로 아이돌이란 말은 프랑스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다는 말도 있고요. 프랑스에서 그 어린 친구들 가수들을, 그리고 미국에서 그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굉장히 그 인기 많았던 가수가 있어요. 저희 윗세대에서 누구나 다 아는 그 가수거든요. 요즘 부장님들은 회식에 노래방 가서 무슨 노래 부를지 모르겠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 저보다 20살, 30살 차이 나는 어르신 분들이, 그 부장님들이 회식 때 노래방 가면 항상 부르던 노래가 프랭크 시나트라, 그분 노래예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항상 다 불렀거든요.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 아이돌이란 말이 미국에서도 사용됐다고 알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 우상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팬들이 엄청 많이 생긴 존재인데 그 이후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쓴다고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아이돌이란 말보다 어린 나이에 인기 많은 가수들은 그냥 하이틴 스타라는 명칭을 쓰죠. 예.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And did it my way? 일본은 제가 알기로 70년대 야마구치 모모에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돌의 그 원조 아이돌이란 얘기를 듣는 분이신데요. 노래 잘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은. 예. 이 야마구치 모모에 님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제 기억에 일찍 결혼하셔서 은퇴하셨던 걸 기억을 해요. 이분이 배우 출신, 그 남자 배우랑 결혼을 하셨는데 그 남자 배우는 아직도 아주 꽤 그 조연급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아요. 드라마에서 종종 봤어요. 이 드라마도 오래된 드라마네. 장미 없는 꽃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다케우치 유코상 나오는. 거기에 그 다케우치 유코상의 아버지로 나오셨던 분이 이 남편분이시거든요. 아마 아들도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이분. 이 당시 창법, 이 당시에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다 이 체스 보이스를 사용해서 소리를 좀 꽉 잡고 부르는 방식이라서 노래를 잘했죠. 이제 야마구치 모모에 님이 워낙 잘 되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몇 년 후에 80년대가 들어오면서 가장 유명한 두 명의 라이벌 구도가 생기는데 먼저 마츠다 세이코라는 아이돌이 등장을 합니다. 마츠다 세이코도 그때 약간 나카무라 아키나랑 비교를 당해서 좀 욕을 먹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노래가. 그래도 이때가 저는 가장 풋풋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뭐 일본에서 아이돌 하면은 야마구치 모모의 얘기도 나오지만 마츠다 세이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뭐 일본에서는 지금도 가끔 나오시는 분이죠. 그리고 마츠다 세이코랑 약간 노선은 다르지만 그래도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카무라 아키나님. 한국에서도 좀 인지도가 있어요. 나카무라 아키나님이 제 기억에 처음에는 아이돌처럼 나왔다가 또 빠르게 굉장히 슬픈 발라드를 하셨다가 뭐 아이돌 같은 노래를 했다가 20대 되자마자 이제 아티스트 선언, 그래서 노래 뭐 참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마츠다 세이코님처럼 그냥 왕도 아이돌 길을 계속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초반에 이 시대에는 두 명이 라이벌 구도였다. 나카무라 아키나님은 이때도 지금 보면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노래가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공기반 소리반 창법. 아주 그냥 속삭이듯이 하는 창법. 박진영 님이 이때 있었으면 엄청 눈 뒤집어졌을 창법. 그리고 약간 이런 성인 느낌이 나는 컨셉을 갖기 때문에 또 이제 JYP 하기 좋아할 만한 노선인데, 이 당시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는 마츠다 세이코가 좋다, 나는 나카모리가 좋다, 자기 혼자 집안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심지어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까지는 지금 딱 저희가 잠깐 들어도 노래 잘하네? 이런 느낌. 그래서 요 초반에는 일본도 아이돌이 그냥 젊은 나이에 노래를 하는 가수, 그 10대의 굉장히 우상 같은 가수 포지션이었어요. 이때까지는 가수 포지션. 8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서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는 일본 이제 뭐 버블 경제가 꺼진 후에 약간 일본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전반적으로 여러 그 변화가 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온 게 지금 4648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일단 오냥코 클럽이 있죠. 네, 오냥코 클럽은 그 후지테레비에서 뭐 방송과 연계돼서 만들어진 팀인데, 일단 오냥코 곡출샤우리상 센터 시절, 네. 그 지금 4648 지금 성장형 아이돌을 주도하고 있는 아키모토 야스시라는 작사가죠. 작사가 베이스의 프로듀서인 분이 이 당시에 여기 프로듀서를 하셨고, 오냥코 클럽부터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이제 많은 친구들을 뭔가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이 지금 나오시는 곡쇼 사유리상, 이분은 나중에 저희한테는 좀 옛날 세대라 요냥코 클럽을 직접 본 분들은 많이 없지만, 이분이 나중에 그 런던 하츠라는 일본의 예능 방송에 게스트로 나와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으신 이후에. 근데 거기서 나오셔도 되게 이 소녀 같고 나이가 많으시지만 아이돌처럼 나오시는데, 거기가 되게 센 방송이에요, 수위가. 그래서 거기서 막 순환을 당하시고 해서 그 방송 자체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한국에도 그 방송 이제 한국 자막이 달려서 많이 막 돌았었어요. でもロゴと言われるのもちょっといやでもいいことじゃん。だって 영상들이 그게 몰래카메라 방송이 많거든요. 되게 수위가 높은. 근데 거기서 어쨌든 패널로 굉장히 활약을 하셔서 오히려 그 예능 방송에서 나이가 많이 든 모습을 한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있다. 明日は特別スペシャルデイ一年一度のチャンス 그리고 나서 요 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에 일본 아이돌을 대표하는, 일본 여성 아이돌을 대표하는 팀이 한 명 더 있죠. 그 팀은 바로 이 스피드가 특히 처음 데뷔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 했었죠. 그 어린 나이에 일단은 굉장히 힙합 팀이었어요. 일단은 댄스를, 힙합 춤을 굉장히 잘 췄고 라이브도 나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굉장히 잘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들으면 뭐 좀 옛날 느낌이 나긴 나지만, 이 당시에 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저 정도 춤을 추면서 라이브, 사실 이렇게 춤추면서 라이브 하는 건 지금도 쉽진 않거든요. 그 락을 잘 거는 노래들,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은 춤이어서 이 노래를, 이런 춤을 추면서 라이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실력은 베이스가 돼 있다. Free myself, free my love, free you, kiss me, my love, love them all だんだん良くなっていくよ思い続けてればきっと叶う 이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이런 실력파 아이돌들이 있었던 당시입니다. 이제 요런 스피드가 한창 활동을 하고 90년대 후반이 됐을 때 한국에도 이제 아이돌들이 등장을 하죠. H.O.T가 등장을 하고, 요 이후에 일본이 한 90년대 중반 후반부터는 약간 그런 버블 경제 이후에 경기 침체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일본이 밴드 음악이 엄청 강세였어요. 문화적으로 되게 좋은 밴드들이 많이 나왔죠. 뭐 그 라르캥쉘이라든가 뭐 엑스도 나왔고,
그래서 아이돌 시장이 좀 침체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그 자니즈에서 스마부터였죠. 그때부터 아이돌 팀들이 노래를 하는 것보다 이제 예능에 뛰어들어서 캐릭터화를 하는데 중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일본에서 9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이돌 1세대가 시작할 시점에 만능 엔터테인먼트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이돌은 가수가 아니라 만능 엔터테인먼트다. 그러니까 전부 해야 된다. 그런 이름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약간씩 이제 실력보다는 아이돌들은 다양한 일을 할 줄 아는 게 우선이다 라는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00년도, 그러니까 90년도 후반부터 이제 00년도에 제 세대면 이때부터는 좀 한국에서도 알 수 있는 이제 하루 프로, 헬로 프로젝트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층쿠상이라는 그 프로듀서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모닝구 무스메가 나오죠. 이게 2016년도에 한국에 와서 공연한 영상인데요. 여기 잘 보면 이제 여러분들 나옵니다. 모닝구 무스메가 사실 우리 기억에 굉장히 막 전성기가 오래되고 오래 막 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알기로 모닝구 무스메가 되게 짧은 걸로 알아요, 전성기가. 이 이후에도 뭐 계속 그 멤버가 바뀌면서 뭐 2기, 3기 하면서 인기 멤버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00년도에 나와서 02년도에 제일 인기 있었던 그 고토마키가 탈퇴를 하면서 이미 좀 풀이 꺾였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토마키상은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솔로 때 한국에 오기도 했고, 고토마키상은 솔로는 좀 잘 안 되고 그 이후에 좀 다사다난 그 인생을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모닝구 무스메가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 있죠. 굉장히 오래 인기를 얻었던 것 같고, 뭔가 이런 형태를 다 만든 팀 같고, 그리고 이때부터 졸업이라는, 지금 아이돌에서 졸업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하루프로, 그러니까 모닝구 무스메 때부터 졸업이라는 표현이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졸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 후반부터 아이돌들이 가수가 아니라 그냥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하고 그냥 그 나이대에 연예인으로서 이런저런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이돌로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돌을 그만하고 진짜 가수가 된다는 의미로 아이돌을 졸업한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고 제가 알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실 이 하루프로는 모닝구 무스메가 끝이지만 한국 한정 베리즈 코브가 있죠. 이 리사코가 영어 발음을 너무 이상하게 해서 한국에서 이 영어 발음 깔려고 처음에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일본 아이돌 새로 나왔는데 영어 발음 되게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에 엄청 이 영상이 돌았는데 계속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됐어, 이 리사코를.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인기 엄청 좀 있었어요, 온라인에서. 어쨌든 이때 멤버들이 좋긴 했어요. 그 다음에 큐트, 제가 좋아하는 스즈키 아이리가 있는